안녕하세요. 작은 서점에서 인생책 코너를 진행하고 있는 소설가 장강명입니다. 한 권의 책을 출간하기 위해서 평균적으로 기획부터 인쇄까지 약 10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약 1년간에 걸쳐 만든 책은 어떤 사람에겐 평생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하죠. 우리가 사랑하는 책을 매개로 한 사람의 소중한 인생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인생책 손님, 오늘은 이정모 펭귄각종과학관 관장님 모시겠습니다. 과학은 지식이 아니라 세상을 대하는 태도이다. 과학 안에서 사랑을 둘 때에야 비로소 과학의 이해는 그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재미있게 과학하는 과학자 이정모 관장은 12년 동안 국립과학관의 대표로 일하며 과학 대중화의 최전선에서 시민의 과학과 직접 눈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털보 관장이라고 부르지만 학창시절 별명은 펭귄이었다죠. 현재는 펭귄의 이름을 딴 펭귄각종과학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모 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정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2부에서 또 뵙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이제 관장님이 추천해 주신 인생책 숲에서 우주를 보다 얘기 깊이 나눴는데요. 오늘 조금 더 이어가기로 하고요. 지난 시간 요약을 잠깐 하겠습니다. 저자인 데이비드 조지 해스컬은 생태학자이고 진화생물학자인데 1년 동안 지름 1m 남짓의 원 안에서 자기 대학 근처의 숲을 관찰하죠. 이 작은 공간에서 자연과 인류, 삶, 과학 같은 거대한 우주 이야기를 합니다. 사소한 소재에서 시작해서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던 질문과 고민을 보여주는 저자의 필력이 참 유려한 책이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1부에서 책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모자랐는데 2부에서 조금만 더 하고 가보겠습니다. 예. 네. 저 아무래도 이제 저도 글 쓰는 사람이다 보니까 남의 문장 되게 이제 들여다보게 되고 번역선들도 참 문장이 아름답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저자가 굉장히 아름답고 우아하게 미려하게 글을 쓰는 그런 작가인 것 같고 노승영 번역가님도 번역을 참 잘하셨구나 싶었습니다. 두 분 다 아름답게 글을 쓰시는 분입니다. 네. 근데 이게 약간 좀 창피한 고백인데요. 책 읽다 모르는 단어가 많이 나와가지고 사전 많이 뒤져봤습니다. 이게 뭐 노루귀 뭐 이런 단어가 나오면 노루귀가 이게 뭐 동물인지 식물인지 뭐 벌레 이름이야 뭐야 하고 찾아봤더니 꽃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사진 보니까 이 꽃에 왜 노루귀라고 이름 붙였는지 알겠다 싶었고 참 여기 이제 번역가의 힘이다 느낀 게 관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만다라 앞에서 관하다. 저는 관찰하다인데 뭐 이렇게 오타인가 했는데 찾아보니까 불교 용어더라고요. 지혜로서 경계를 비추어 보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관장님 앞에서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저 우듬지가 뭔지 몰랐어요. 뭐 옛날에 노래에 있었는데 우듬지 마루에 뭐 하는 게. 제가 이제 좀 이렇게 관장님보다 젊어서 모르는 거 아닐까요? 우듬지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요즘은 수관이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수관. 네. 나무 머리 꼭대기. 네. 꼭대기 있잖아요. 숲이 있으면 나무 윗부분들이 있잖아요. 왕관할 때 관장가요. 그렇죠. 그겁니다. 나무 그러니까 꼭대기 나무의 위 얘기하는데 우리말로 우듬지라고 해서 나무 꼭대기 줄기 정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되게 부끄럽죠. 평소에 저도 뭐 나무는 보고 다닐 거 아닙니까? KBS 본관 앞에도 여의도 공원이 있고 나무가 있고 그런데 나무 꼭대기를 뭐라고 부르느냐에 대해서 정말 40여 년간 한글을 깨치고도 한 30여 년간 저기를 가리키는 단어가 있다는 걸 내가 몰랐구나. 근데요 사실은 우리가 그 우듬지를 가리킬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루터기란 말은 우리말이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그루터기는 이제 가끔 뭐 그 아래서 앉아야 되니까. 보니까. 네네. 하지만 우듬지를 볼 일은 별로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그게 올라가야지만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요즘은 예전에도 왜 동물학, 식물학 하는 사람들은 거기 끝까지 올라가야지만 우듬지, 수관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았던 건데 네. 요즘은 이제 드론을 띄워서 누구나 다 그 우듬지를 관찰하고 있죠. 우듬지라는 단어를 아니까 우듬지라는 개념도 생각을 해보게 되고 드론 띄워가지고 아니면 나무 타고 올라가서 어떤 숲에 모든 나무들의 우듬지를 보면은 그 우듬지들도 서로 다 다르게 생겼겠구나. 예. 높이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겠구나. 이런 생각 해보게 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듬지를 위에서 보지는 못하는데 밑에서 볼 수는 있어요. 아주 울창한 숲이 있잖아요. 네. 높은 숲에서 바닥에 누워보는 거예요. 누워서 하늘을 봅니다. 그 나무 가지들이 막 엉켰을 것 같지만요. 네. 놀랍게도 옆에 나무와 옆에 나무가 겹치지 않습니다. 아. 그 나무 사이에 줄기들이 막 이파리 쫙 있잖아요. 네. 싹 제일 끝에 위에 있는 나무들은 경계들을 줘요. 부딪히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지만 서로 침범하지 않는 거죠. 제가 일부에서 숲에서 우주를 보다를 읽으면서 이상한 감동을 받고 경이감도 느꼈다고 했는데 관장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상한 감동을 받고 경이감을 느낍니다. 관장님도 혹시 이 책 읽다가 네. 뭐 모르는 단어가 나온 그런 게 있으신가요? 아니면 뭐 많이 있죠. 특히 그러세요? 동물 이름들 많이 나오고요. 네. 근데 왜 쭉 봐서 이게 우리 주변에 있는 거다 없는 거다 그냥 감이 오니까 없으면 네. 이거 이상한 거겠지 하고 넘어가기도 하고. 근데 요즘은 좀 찾기 편하니까 네. 검색도 하고 그러고 또 요즘에 그런 책들 많잖아요. 꼭 이렇게 각주를 달아줘요. 이게 뭐다 설명을 친절하게 해주는데 네. 과연 그럴 필요가 있을까? 너무 과도하게 친절한 게 아닌가? 보고 싶으면 자기가 찾아보면 되지.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모든 사람이 그 단어 하나하나를 다 알아야 되나? 그러기엔 또 너무나 힘들잖아요. 이 사람이 네. 어떤 단어를 줬는데 이 생물 또 그 생물을 또 애가 몰라도 이 사람이 보여주고 또 그 시대는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을. 그쵸. 우리가 여기서 만다라를 통해서 이 사람이 만다라라는 게 작은 1평방미터의 땅이잖아요. 네. 거기서 어떤 거 꿈틀거리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뭐가 꿈틀거리는구나. 계절이 바뀌었어. 이 곤충과 이 식물은 어떤 관계가 있어라는 것을 알면 되는 거지 우리가 곤충 하나하나를 다 자세히 알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 조지 에스컬도 매번 한 개 정도의 주제를 잡아서 하잖아요. 네. 가서 봤을 때 얼마나 많은 걸 받겠어요. 이제 그중에 하나씩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걸 다 알면 다 알고 다 쓸 수 있으면 내가 조제 해석을 하죠. 근데 우리 독자가 꼭 저자만큼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관장님 뭐 인상 깊게 읽은 대목 있으실까요? 있죠. 몇 개 해보면요. 그러니까 제목 갖고 해보면 전 도롱뇽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2월 28일이에요. 2월 마지막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위도가 비슷하니까 대략 비슷한 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그러니까 69쪽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분은 일부에서도 얘기했는데 항상 글을 쓸 때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먼저 자기가 관찰을 하고 네. 그다음에 생물학적인 얘기를 하고 쭉 또 진화의 이야기를 하고 느낌을 또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원고지 20매씩 된단 말이에요. 그걸 제가 여기서 다 읽을 수는 없고 네. 각 네 부분을 한 분단씩만 짧게 한번 읽어볼게요. 도롱뇽 챕터에서 네, 도롱뇽 챕터입니다. 네 부분을 그럼 관장님 목소리로 예. 관장님 낭독하시는 걸 길 것 듣겠습니다. 같기도 하지만 해보겠습니다. 감동 준비하겠습니다. 낙엽 틈새로 다리가 휙 지나간다. 뭉툭한 꼬리가 뒤이어 나타났다가 축축한 낙엽 속으로 사라진다. 낙엽을 들추고 싶은 충동을 억누른 채 도롱뇽이 다시 모습을 드러내기를 기다린다. 몇 분 뒤에 반짝이는 머리를 밖으로 내밀더니 도롱뇽이 빈털이를 향해 내달린다. 딴 구멍으로 비집고 들어갔다가 다시 나타났다가 획 하고 달리다. 입줄기에 발이 걸려 꼴 사나운 모습으로 제주를 넘으면서 움푹 꺼진 곳에 빠진다. 혼쭐이 났지만 다시 정신을 차리고 땅 위로 올라와서는 고개를 흔들며 낙엽 밑으로 기어든다. 이런 식으로 도롱뇽의 모습을 쭉 보여주었습니다. 네. 근데 그러다가 몇 문단 지난 다음에 이제 70쪽에서는 이 도롱뇽을 생물학적으로 설명해줘요. 네. 녀석의 길이는 내 엄지손가락 손톱 2배만 하다. 몸과 다리가 가느다란 걸 보니 플레토돈 속이다. 지그재그 도롱뇽 아니면 남부 붉은 등 도롱뇽일 것이다.
프레토돈 속은 색깔이 다양하고 연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동정에 더더욱 자신이 없다. 게다가 도롱뇽이 속마다 실제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확실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자연은 우리의 선긋기 욕망에 부응하지 않는다. 아, 여기 재밌는데요. 그래서 동정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네. 이 동정이, 내가 동정을 잃었어 할 때 그 동정이 아닌 건 아시겠죠? 동정이 그냥 아이덴티피케이션. 얘가 뭐야, 무슨 동물인지를 정확히 찾아내는 겁니다. 같을 동자에 정형화할 때 뭐 그런 정자를 쓰네요. 그렇지, 맞습니다. 얘는 호모사피엔스야, 뭐 이런 네. 식으로 속명과 종명을 가리키는 것을 이제 동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프레토돈 속이라고 하는 도롱뇽이래요. 저도 모르는 도롱뇽이고, 속도. 종명은 지그재그 도롱뇽 아니면 남부 붉은 도롱뇽 등 도롱뇽일 거래요. 근데 이분도 자세히 보면 알겠죠. 하지만 어떻게 해요? 손을 안 대기로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설사 어떤 특징이 있더라도 확실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과학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태도입니다. 모른다고 말하는 것을 거리끼지 않는 것이거든요. 네. 딴 책에서 이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죄송하지만 입문서에서 이런 건 정말 보기 어려워요.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하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약간 좀 이렇게 뭉개고 지나가도 되고, 좀 이렇게 그냥 대충 이제 우겨도 되고, 네. 이런 얘기하면 안 되나? 근데 과학자들은 모른다고 합니다. 네. 모른다고 말하는 걸 거리끼지 않는 사람이죠. 네. 자, 이제 관찰하고 생물 얘기했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 전 진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73쪽인데요. 네. 프레토돈 도롱뇽이 언제부터 허파가 없어졌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녀석의 친척들은 모두 허파가 있다. 그런데 산속 개울에 사는 녀석들은 허파 크기가 다소 작다. 찬 개울에는 산소가 풍부하기 때문에 개울에 사는 도롱뇽은 살갗을 호흡기관으로 쓸 수 있다. 그렇다면 허파 없는 육상 도롱뇽은 개울에 서식하는 친척으로부터 진화했을까? 예전 생물학자들은 주로 이렇게 설명했지만 요즘 연구자들은 지질 기록에 주목한다. 암석은 불편한 진실을 들려준다. 프레토돈 도롱뇽이 진화했을 때 동부 산악지대는 작은 언덕이었다. 그렇게 완만한 경사에서는 작은 허파가 달린 도롱뇽이 서식하는 차갑고 유속이 빠른 개울이 생길 수 없다. 따라서 프레토돈 도롱뇽이 허파를 잃어버린 내력은 설명할 도리가 없다. 네. 그래서 진화 이야기를 하면서도 진화 이야기를 정말 재미있게 했거든요. 네. 그런데 잘 모르겠다. 설명할 도리가 없다 하고 마주 끝내요. 네. 네, 제일 마지막에 75쪽의 끝에는 다시 여기에 자기의 감성을 얘기하면서 끝납니다. 프레토돈 속은 변신의 귀재여 구름과 같다. 구애와 새끼 돌보기는 우리의 오만한 분류를 비웃고 허파는 강인한 주둥이를 위에 내주었으며 신체 부위는 떼어낼 수 있고 습기를 사랑하면서도 결코 물에 들어가지 않는 역설적 존재다. 그리고 구름이 다 그렇듯 세찬 바람에는 한없이 약한 존재이기도 하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관장님이 그냥 낭독만 해주신 게 아니라 이 책의 어떤 챕터의 좀 전형적인 패턴을 설명 같이 해주셨는데, 네. 뭐 또 읽으시는 분들이 그런 책이야? 하기에는 또 약간 또 패턴 벗어나는 것도 막 있어요. 예. 이렇게 뭐 도롱뇽하고 뭐 나방하고 뭐 여치하고 털애벌레하고 그러면은 독수리 하면 그런가 보지 하는데 갑자기 뭐 얼굴, 뭐 약탈하는 채식주의자, 예. 결혼, 빚 막 이런 챕터도 있어서 굉장히 이 책을 읽는 것도 어떤 작은 거를 많이 관찰해가지고 우주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독서 경험 자체가 약간 진짜 숲에 가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렇게 쓸 수도 있구나 이런 느낌을 갖는 그런 희한한 경험이었습니다. 예, 방금 읽었던 그 도롱뇽은 이제 제가 좋아했던 부분이어서 네. 혹시 이제 과학과 친하지 않은 분은 이거 뭐야 그럴 수도 있는데요. 하나 더 골라봤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요번에 좀 처음에 관찰과 느낌만 이야기할게요. 이제 네. 과학 얘기 빼고. 그러니까 7월 27일에 양달이란 부분인데요. 양달. 203쪽입니다. 예, 응달과 양달이죠. 네. 이건 저를 잘 안 쓰는 말이에요. 잘 안 쓰는 예. 말이죠. 예. 양지 뭐 이렇게 쓰나요? 네, 양달, 응달 참 이쁜 말인데요. 네. 좀 처음과 끝만 읽어볼게요. 7월 27일 양달. 저녁이 되려면 멀었지만 만다라에는 그늘이 깊게 드리웠다. 1년 중 낮의 길이가 최저점에 도달했다. 여름이 절정에 이른 지금 만다라의 표면은 어느 때보다 어둡다.
땅 위에서는 동지가 7월의 그늘보다 오히려 밝다. 단풍나무, 히코리, 참나무의 욕심쟁이 잎이 임관에 닿는 햇빛을 죄다 집어삼킨다. 숲의 풀에게는 힘든 시절이다. 그러니 햇빛이 바닥까지 비치는 봄철 몇 주 동안 1년치 사업을 서두르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키 작은 식물 중에서 휴면에 들어가지 않는 것들은 가난한 삶에 적응하여 빛의 부스러기로 연명한다. 숲의 풀은 식성이 소박하고 몸매가 날씬한 식물계의 사막염소다. 7월 27일이면 제일 뜨거울 텐데 숲에서는 가장 햇빛이 안 든다는 이야기를 너무나 재밌게 해주고 조금 식물들에서도 키에 따라서 전혀 다른 생태계가 펼쳐진다는 걸 보여줬잖아요. 풀의 식성이 소박하고 몸매가 날씬하답니다. 예. 이런 표현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전 많은 이야기를 하다가 제일 끝 문단은 이렇습니다. 209쪽이 있고요. 마침내 양달이 오른쪽 어깨를 타고 동쪽으로 이동하여 만다라를 벗어난다. 소람스럽던 말벌도 함께 떠난다. 양달이 물러나자 만다라가 다시 어둑어둑해진다. 양달의 이동을 경험한 뒤에 나의 감각이 달라져 있음을 느낀다. 이제는 숲이 예전처럼 균질하게 보이지 않는다. 나는 숲에서 어두운 하늘을 가르는 무수한 별을 본다. 무수한 별을 본다. 제가 사실 이제 관장님하고 막 이 책의 어떤 부분들 막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들이 되게 많은데 이 잔인한 말벌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싶고 이 잔인함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도 다윈도 고민했고 저자도 고민하고 이 골프공을 주어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이야기도 나누고 싶은데 아마 이 청취자분들이 직접 책을 읽으시면은 저자와 대화를 하는 기분이 드실 겁니다. 제목이 The Forest Unseen이잖아요. 네. 언제가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보이지 않는 부분들은 독자분들께서 직접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남은 시간은 그러면은 인생책이 아니라 이정모 관장님이라는 사람 책을 읽어보는 시간으로 꾸려보겠습니다. 쉬운 질문부터 그냥 던져볼게요. 관장님 하루 일과 어떻게 되세요? 요즘 좀 바꿨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공무원 생활을 할 때는 딱 일정한 패턴이었어요. 새벽 1시에 자서 5시에 일어났습니다. 잠을 4시간밖에 안 주무세요? 4시간밖에 안 자요. 공무원 생활이 힘들더라고요. 너무 바쁜 거예요. 대한민국 공무원 연금이 좀 많이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조금 더 바꿔서 이제 1시에 자는 게 아니라 12시 반에 자서 30분 일찍 자고 5시 반에 일어나는 거로 이제 리듬을 바꿨죠. 민간인 생활이 1시간 정도 더 좋아질 수 있네요. 그래서 5시 반에 일어나서 제 사무실이 저희 집에서 걸어서 딱 4분쯤 거리에 있어요. 네. 거기까지 이제 다 씻고 샤워하고 잘 차려입고 아직도 주무시고 계시는 아내 깨지 않게 조용히 제가 아침에 이제 당뇨약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뭔가를 먹어야 되거든요. 한 비스켓이라도 하나 먹고 약 먹고 사무실 가서 딱 6시 3분에 정도에 이제 컴퓨터를 킵니다. 그때부터 이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갔는지,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논문이 나왔는지, 제가 연구자는 아니지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좋은 게, 요즘은 젊은 사람들은 잘 안 한다고 하는, 젊은 사람들 다 인스타그램 하잖아요. 저는 아직도 페이스북을 열심히 하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페이스북이 좋은 게 뭐냐면, 거의 나이 많은 과학자들이 자기가 최근에 본 논문들을 자꾸 링크를 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그 저널들을 다 찾아 읽기가 힘든데, 중요한 논문들을 링크해 주니까 그 사람들이 내가 좋아하는 과학자들이 링크해 준 것만 봐도 충분히 그날에 내가 읽어야 될 논문들은 다 읽은 거죠. 그래서 당신이 왜 과학 논문을 읽는데 그건 저도 잘 모르겠는데 재밌어요. 재밌으면서 요즘 분들은 어떤 식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얼마나 발전 속도가 빠른지도 같이 보죠. 그러고서는 뭐 책을 읽던지 요즘 새벽에는 전 글을 씁니다. 먼저 제가 글을 쓰죠. 왜냐면 제일 집중하기 좋은 시간이 새벽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침 9시 전까지는 뭐 카톡이 온다든지 메일이 오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오로지 9시까지는 제가 온전히 글을 쓸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에 써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2시간 반 정도를 쓰는 거예요. 한 150분 정도 쓰면 꽤 많이 작업할 수 있습니다. 그때 뭐 조용하기도 하고 방해도 없고.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온갖
저도 이상하게 행정적인 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강연 오면 학교에 내 애들 특히 서류들도 많잖아요. 뭐 매일 성범죄. 답장만 해도 뭐. 네. 네, 그것도 많고, 이제 점점 제가 친절을 하려고 그러는데 가끔은 친절하지 못할 때가 있어도 좀 반성하고, 막, 그럴까 하죠. 그러다가 읽어야 될 책 읽고, 그 다음에 또 찾아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 뭐, 인터뷰 하자는 분들도 많고, 네. 그 다음에 또 요즘은 그 유튜브도 많이 하거든요. 네. 오라는 데서. 제 유튜브 채널은 안 하는데, 유튜브 채널 하면 좋겠지만, 이렇게 되게 열심히 해야 되더라고요. 그 일이 이렇게 생각보다 방대하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남의 유튜브만 나가는 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방송 있으면 몇 개 하고 이런 식입니다. 그다음에 강연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좀 예전에는 피한 곳이 많이 있었는데 공무원 생활 때 못 가는 곳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때 미뤘던 것들을 하다 보니까 전국에 다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2학년 갔으면 갔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 주변에 서점이나 뭐 학교 교사 그 다음에 사서들 있으니까 알려줘요. 내가 언제 거기 가는데 알아서 해. 그러면 그 앞뒤로 뭐 강연을 잡아서 내가 간 김에 한번 해줄 줄 알고 차비도 안 줘도 되고. 자연 발생적으로. 자연 발생적으로 네. 이렇게 하는 계속 읽고 쓰고 강연하고 뭐 아니면 방송이나 유튜브에서 떠드는 일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럼 너 안 지쳐? 그러는데 저는 의외로 강연을 하잖아요. 사람들 만나면 저는 약간 길을 받아오는 것 같아요. 막 떠들고 하면 에너지가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사람이 그만해라 해도 아주 재미있어서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요즘은 기후위기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네. 그래서 예전엔 되게 한 10가지 정도의 강연 주제를 가지고서 이제 돌아가면서 강의를 했는데 요즘 강의의 95% 정도가 그냥 기후위기에 가는 거예요. 네. 저한테 요청 오는 것도 다 그거고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공무원 조직 교사 조직은 꽤 가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은 자기가 배우고 끝이더라고요. 도서관 가서 강의해도 이분들이 되게 교양이 있는 분들 듣고서 아 그렇구나 끝인데 공무원들이나 교사들은 이게 파급 효과가 있어요. 네. 이것을 자기서 정책을 만들든지 아니면 학생들한테 가니까 그 지금 가려고 많이 노력하죠. 예. 아, 이 방송을 들으시는 전국의 공무원분들, 네, 선생님분들은 이렇게 이 기회가 좋은 기회입니다. 귀한 기회입니다. 예, 그냥 이정모 친구들 한번 관장님께. 부르지 마시고 엮어서 해주시면 엮어서. 좋겠습니다. 예. 네. 저희는 이렇게 뭐 관장님 많이 뵐 수 있어가지고 너무 좋은데 수면 시간을 조금 더 늘리셨으면 하는 그런 소망도 좀 드네요. 예, 아니 자고 싶은데 예전에는 그러니까 공무원 생활 중에는 바빠서 못 잤고 네. 요즘은 사실 그 정도까지 아닌데 자도 되는데 호르몬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노인들이 왜 새벽잠 없으시잖아요. 이분들이 근면성실해서가 아니라 호르몬에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걸 깨닫고 있습니다. 관장님 이야기 이제 뭘 질문을 해야 되지, 뭘 여쭤봐야 되지 하고 검색을 하다가 제가 이번에 알았는데 관장님 기부를 그렇게 많이 하시는 줄 몰랐습니다. 그게요. 네. 사실은 약간 속아서 당했다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기관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린이 재활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네. 거기에 또 이제 그 상임 이사분이 이렇게 자기 아내가 독일에 갔다 사셨는데, 네. 영국에 갔다 여행해서 큰 사고를 당해서, 네. 그러니까 두 나라부터 아마 보상금을 받아가지고 혼자 쓰는 게 아니라 이것을 이제 이렇게 어린이들 재활병원을 해야겠다 재단을 만들어서 하고 있죠. 네. 알고 봤더니 고등학교 동창이고 이제 그다음에 종로학원 동창이고 대학 동창이고 한번 이제 과학관에 찾아와서 이제 자연사 박물관에 찾아와서 이렇게 왜 학생 관람객들이 기부할 수 있게 재밌게 기부할 수 있는 회오리 무슨 뭐 기부 동전 넣는 거 그런 거 설치하자 해서 만났죠. 네. 그러면서 모두 그게 좋은 일 하니까 그럼 나도 한 달에 3만 원 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말았어요. 네. 근데 그분들이 거기에 고액 기부자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강의를 듣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네. 한번 거기에 강연을 갔죠. 강연을 가서 이제 제가 자연사 강의를 하고 저는 강연료를 받았습니다. 네. 잘 썼죠. 그리고 근데 그분들이 엄청난 부자들이 뭐 이렇게 고액 기부를 하겠지. 그런데 그러니까 뭐 어려운 분들은 아니지만 엄청난 부자들은 아닌 거예요. 그냥 네. 평범한
그러니까 평범한 분들인데 그분들도 되게 어렵게 기부들을 해 나가고 있는 거죠. 아, 대기업 회장님들 아니었군요. 되게 기부도 아니에요. 그럼 자기 사업들도 하고 있고 그러지만 뭐 애들 뭐 학비 못 주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작지 않은 돈들을 해 나가시는 분들인 거죠. 근데 그분들에게 저는 매력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사랑의 지선아 이런 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네. 이대 교수님 네. 옛날에 사고를 당해서 교통사고 당하셔가지고 그분의 강연을 들었게 됐어요. 앞에서. 네. 그분 들으면서 너무나도 명랑하신 거예요. 이분이. 네. 자기 상황 다 거쳤고 공부하시고 그때 한동대 교수 하실 텐데 그러면서 이제 세상 사람들이 명랑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서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명랑하게 살 수는 없잖아요. 사고를 당하고. 그런데 명랑하지 못한 모든 사람이 이런 이지선 교수처럼 명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방법이 뭘까? 그래서 대화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날 큰 맘 먹고 1,000만 원을 다 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송금을 했어요. 아니 뭐 속아서 기부하신 건 아니잖아요. 아니 거기까지는 네. 그렇게 했어요. 거기까지는 네네. 사실인데. 네. 근데 그러고 나니까 그래서 고맙다고 그러면서 다시 아내도 얘기 안 하고 그냥 몰래 1,000만 원 했거든요. 1,000만 원. 근데 와서 이제 무슨 뭐 찍자고 해서 빈 통을 들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무슨 얼마짜리 뭐 기부하는데 커다란 팻말 두고 하잖아요. 해야죠. 네. 근데 거기에 아무것도 안 써 있어서 빈 정이었고 네. 빈 정 양쪽에 두고 사진만 찍고 전 갔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 왜 공무원들도 이게 한다 이런 걸 보도자를 내서 좀 네. 딴 사람들에게 기부를 받고 싶다는 거죠. 그런 거를 하는 게 좋더라고요. 옛날에는 숨겨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근데 영향력이라는 그분이 게 있으니까. 그것을 설명한 그거였어요. 아니 당신 같은 월급쟁이들도 이렇게 한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 해서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나도 모르는 사이에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을 써야 되는데 뭐 숫자를 잘못 써서 1억을 쓴 거예요 거기다가. 네. 고의인지 아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건 저는 그런 기사가 나온지도 몰랐는데 목사님이 어디선가 그걸 보시고 네. 우리 교회 그 이정모 집사가 1억 원을 기부했다. 뭐 그러고 나니까 또 장인으로는 섭섭했죠. 이거 네 어려운 처남이나 도와주지 뭐 이런 거고 또 아내는 무슨 수로 1억을 했냐.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억이 아닌데 1억이 됐다고 된 거잖아요. 사람들이 다 뭐 전때 칭찬하는 거예요. 야 앞으로 너는 술값 안 내도 돼. 너는 뭐 까방권이 있어 막 이런 식으로 나와요. 네.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잖아요. 채워야죠. 근데 이거 없잖아요 돈이. 거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의 선택과 좀 다른 선택을 하시는 거군요. 그래서 그때부터 채운다. 1억을 채웠습니다. 네. 채우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무원 생활 중에 빨리 강의 막 다녀서 강의비 받아서 다 채웠죠. 그래서 저는 절대로 여러분에게 추천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냥 정확하게 1,000만 원 하시면 됩니다. 1,000만 원도 충분한 것 같고요. 그 막 1억 원 잘못 나갔다 항의해서 1,000만 원으로 고쳐달라고 하는 게 맞는 일이죠. 1,000만 원 기부하는 거 너무 멋진 일이고 1,000만 원 아니라 소액이라도 기부하는 거 너무 멋진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이제 알려진 거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지는 자세도 너무 멋진 것 같고 일관성을 추구하는 삶도 너무 멋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뭐 말씀을 드린다면 월 10,000원씩 월 10,000원씩 기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생각하고요. 단지 또 재활병원뿐만 아니라 재활한 친구들도 계속 살아나가야 되잖아요. 네. 그 친구들을 위해서 스마트 농장을 또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 일자리도 하고 있어요. 네. 지속 가능성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 어린이들이 사고를 당했는데 재활은 했어. 그런데도 직장을 갖기 어려워. 이런 부분들을 끝까지 해나가는 이런 원래 나라가 해야 될 일인데 나라가 못할 때는 재단이 먼저 하는 게 맞는 거죠. 저는 다른 단체에 뭐 한 10년 정도 기부를 해오고 있는데 한국도 이제 어느 정도 좀 복지국가가 되어 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빈틈이 많아가지고 그런 나라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해주는 그런 빈틈에서 노력하시는 그런 재단들 되게 많더라고요. 잠깐 틈내서 검색하면 많은 재단 나오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이정모 펭귄각종과학관 관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1부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직업이 관장, 이런 말씀을 이제 인터뷰에서도 들으시더라고요. 과학관 관장으로만 12년을 일하셨고, 제가 펭귄각종과학관 그 사연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도 했어요. 이제 문인들 중에, 혹은 이제 명사들 중에 본인 사무실에 이름을 붙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사실 이제 그 이름을 보면 좀 에고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게 되게 자의식을 반영을 하는 거고, 그러면 저런 이름들 되게 많아요. 무슨 재 이러면서 그런 이름을 들을 때마다 제가 드는 생각이 저분은 내면 깊은 곳에서 스스로를
조선시대 선비로 생각을 하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관장님의 사무실 이름은 과학관이고 관장님께 과학관이라는 곳은 어떤 곳인지 숲에서 우주를 보다를 얘기를 하다가 나온 질문인데 과학관이라는 곳은 관장님께 어떤 우주인가요? 저는 그 대중이 시민이 과학에 대해서 새로운 질문을 찾아가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 있잖아요. 아이들이 공룡에 그렇게 빠져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심지어 아이들은요. 공룡학자보다 더 많은 공룡 이름을 알고 있어요. 진짜 왜 그러나 몰라요. 네. 전 세계 아이들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이유가 있죠. 이제 공룡에 대해 저도 마찬가지인데 공룡에 대한 한 세 가지 오해를 시작해요. 첫 번째 오해는 공룡은 거대하다. 거대하다. 두 번째 오해는 공룡은 괴상하게 생겼고 세 번째 오해는 공룡은 멸종했다는 건데요. 다 네. 오해죠. 일단 공룡은 거대하지 않습니다. 작은 공룡 많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2,000가지 공룡이 있었으면 1,000가지 공룡은 키가 우리 무릎보다 작았어요. 1,000가지가 절반이요. 네. 네. 근데 또 공룡은 멸종하지도 않았어요. 약 네. 1만 500종의 공룡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데 그게 바로 조류. 새입니다. 새는 또 괴상하게 생기지 않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룡도 마찬가지로 괴상하게 생기지 않았죠. 근데 아이들이 공룡을 막 좋아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공룡이 딱 떠난 이유가 뭐냐면 공룡에 대한 새로운 질문이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질문할 게 없으니까 그냥 재미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과학관들이 호기심을 해결하는 곳, 우리 과학관에서 호기심을 해결하세요 그랬는데요. 호기심을 해결하려고 왜 과학관으로 와요? 그러니까 GPT한테 물어봐도 되고 구글에도 그렇죠. 물어봐도 되는데 답은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아까 관장님 말씀해 주신 그 한 줄에 중요한 키워드가 되게 많이 있군요. 시민, 네. 새로운 질문. 예. 그러니까 과학관은 여기서 답을 찾으러 오는 게 아니라 새로운 질문을 찾으러 오는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질문을 통해서 과학자와 시민이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자 시민이 만나서 할 얘기가 없어요. 일단 질문이 있어야지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왜 외국 사람이랑 대화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영어 못 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요? 내가 계속 질문해. 질문은 한 문장이에요. 답은 길잖아요. 저도 좀 그럽니다. 이게 상대가 답하고 있을 때 다음 질문 이제 예. 머리로 열심히 영작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질문을 하면 할수록 내가 더 많은 걸 얻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과학관에서 너무나 많은 걸 설명하지 말고 새로운 질문을 얻을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죠. 저는 이게 과학관은 정말로 제 인생에 너무나 좋은 곳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원래 나중에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를 하고 싶었었는데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는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공간과 조직과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네. 모두 다 갖추고 있는 게 바로 과학관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12년의 인생이 가장 나한테 아름답고 좋았던 거고 특히 그중에 첫 번째 5년 서대문 자연사박물관 정말 최고였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딱 30명이에요. 서대문 자연사 30명, 서울시관 70명, 그다음에 과천과학관 300수십 명이에요. 이게 300수십 명 되니까 내가 이번 달에 누가 들어왔고 누가 나간지도 알 수도 없어요. 300수십 명이면 기업으로 따져도 이게 중소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큰 기업입니다. 네. 종업원 300명 이상. 네. 네. 근데 30명쯤 되니까 이게 다 아는 거예요. 청소하시는 여사님들까지서 매달 파티하고 재밌게 놀고 다 우리가 관원상제를 다 챙길 수 있고 네. 그러면서 합심해서 야 우리 이거 하자 화이팅해서 과학 박물관을 확 바꿔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이 사실 관장님이 계실 때 인기가 확 올라가고 아마 그 과학관이 거기 있는 거를 그때 알았던 분들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아주 구가 하는 작은 자연사 박물관이지만 전 단언하건대 아시아 최고의 자연사 박물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좋은데요. 성인 6,000원, 청소년 3,000원, 어린이 2,000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애정이 뚝뚝 묻어나는 PR을 들으셨습니다. 근데 숲에서 우주를 보다를 읽으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평화로운 숲이 실제로는 이제 뭐 책에 나오는 설명이죠. 실제로는 전혀 평화로운 곳이 아니다. 바람, 불, 인간에게 끊임없이 공격받고 늘 변하는 역동적 시스템이다. 숲이라는 곳은 그런 곳인데 과학관도 그런 곳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밖에서 방문객은 모르는데 과학관이라는 장소가 행정과 과학이 만나는 곳이잖아요. 관장님은 행정 전문가는 아니셨고 과학계에서 오신 분이고 그리고 뭐 이런 공공기관들 가보면 하다못해 도서관도 매번 올해 예산이 뭐 어떻게 돼서 이 동네 국회의원이 뭐 구청장이 뭐 시장이 뭐가 정권이 뭐 해가지고 뭐 뭘 하려는데 못하고 뭐 이거는 뭐 때문에 안 되고 뭘 올렸는데 뭐 반려되고 막
그래서 야, 과학관도 그런 어떤 역동적 시스템 아닐까? 그 안에서 바람, 불 이런 거 인간에 의한 공격 이런 거 많이 받지 않으셨을까?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게 관장은 굳이 과학자일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좀 해요. 네. 과학관, 그러니까 행정가들 와서 잘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죠. 근데 저는 과학자로서 갔잖아요. 근데 제가 의외로 행정도 잘했습니다. 8년 동안 뭐 S급 받고 막 그러는데, 근데 항상 여기는 운이 따르는 것 같아요. 운이요? 항상 좋은 동료들을 만났어요. 특히 자연사박물관 처음 공무원 됐잖아요.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사고 2월, 명시 2월, 뭐 예산하는데 여러 가지 용어도 있는데 뭔지도 모르는 거야. 내가 어떻게 결정이 될지 모르고 이럴 때 거기에는 행정 공무원들과 과학자들이 정말로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야, 관장 새로 왔는데 이 관장과 함께 이 자연사박물관을 잘 만들어보자는 마음이 정말 완전 매를 넘치는 사람들인 거예요. 물론 그 내부에서 문제는 있었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가서 저 사람을 중심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잘 가르쳐주고 동료화 해주고, 또 그 당시에 구청장님께서 아주 정말 좋으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참견하지 않는다. 자, 이게 전문가 뽑아놨어. 전문가가 네가 알아서 해. 다 해줄 테니까. 지원하되 참견하지 않는다. 참견하지 않는다. 그런 거였죠. 근데 거기도 왜 여야 관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진보 쪽에서 구청장이셨는데, 근데 저는 그 운영위원회를 또 구성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저는 보수적인 부분에서 구의원님을 딱 모시고 왔어요. 네. 항상 그 여야가 싸우게 되는데, 네. 보통 저는 여면 다 이쪽에서 하는데, 그 당시에 보수적인 분을 딱 모셔오니까 이분이 정말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양쪽에 다 도와주시니까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근데 그다음부터 이제 알아가지고 거기에 의원들 바뀔 때마다 의원들 취임하기 전에 먼저 와서 그러니까 쭉 설명을 해드리고, 제가 설명 잘하거든요. 자연사박물관에서 재밌게 해주면서 이게 왜 필요한 것인가를 해줘서 그때 보면 그러니까 관과 그러니까 정부 행정부와 그 의회와 그다음에 과학관 직원도 과학자와 행정가들이 있잖아요. 정말 똥떨 묻혀서 재밌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안 풀리면 되게 힘든데. 관장님은 이제 운이 좋았다고 말씀을 하시고, 뭐 동료 거기 계시는 분들이 많이 도와주셨다 말씀하시고, 아까 또 뭐 강연을 가면은 내가 기운을 받아온다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그 운이나 기운이라는 것도 이렇게 사람이 좀 이렇게 좋은 기운을 가진 사람이 그런 사람한테 좋은 운이 따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가지고 그 사람도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마음 이런 게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 다음반 관장 3번을 다 그런 책 했는데 따져보니까 저는 스스로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전시를 한다, 교육을 프로그램 짠다 하더라도.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계속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임기 있고 나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 제일 잘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거기 전문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관장은 뭐 하는 거야? 한번 물어보잖아. 너 관장 거기서 뭐 해? 뭐 할 거야? 그 답은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였어요. 왜냐면 관장의 역할은 뭐냐면 여기에 있는 전문가들이 일을 재밌게 할 수 있도록 방패막이가 되고 구조를 만들어내고 예산을 따와서 일을 마음껏 하게 되고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져주는 사람이에요. 많은 분들이 문제가 뭐냐면 이거 재밌을 것 같은데, 근데 과학관이나 박물관은 루틴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항상 새로운 걸 한단 말이에요. 새로운 거 하다 보면 규정이 없는 것도 많아요. 근데 이것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할 때 되게 소극적이 되는데, 야 괜찮아, 이거 책임은 저 사람이 지는 거죠. 저 사람 그만두면 되잖아. 근데 그런 식으로 해 나가니까 사람들은 훨씬 더 잘 적극적으로 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한 게 좋은 성과를 내고, 좋은 성과를 내니까 언론에서도 재밌게 잘 다뤄주고, 그러니까 시의회, 구의회나 구청에서도 그러니까 효자 기관인 거예요, 거기가. 그래서 여기 오면 승진도 잘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뛰어난 우수한 자원들이 스스로 난 자연사박물 가서 근무하려고 옵니다. 아니, 말씀 듣다 보니까 굉장히 모시고 싶은 상사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되게 싫어하는 상사 유형이 있잖아요. 뭐 결정 안 하고 우유부단하게 하면서 이제 책임 되게 미루다가 뭐가 안 되면 경로하는 상사. 경로 스타일. 그 최악이죠. 네, 최악이죠. 저는 결정 빨리 해줘요. 결정 빨리 해주시고. 왜냐면 좋든 나쁘든 내가 결정을 못 하고 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빨리 결정해주고 책임을 자기가 지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서대문 자연사박물관 PR에 이어 행정의 묘, 행정하는 법을 들었습니다.
잠깐 관장님 말씀도 하셨는데 이제 과학관이라는 곳이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에게 최고의 장소다라는 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라는 말이 이제 분명히 한 2000년대 초반까지는 좀 이렇게 낯선 단어였다가 요즘 이제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 셀럽도 나오고 예. 과학 커뮤니케이터라고도 예. 하고 뭐 이런 직업이 있고 이제 선망의 대상이다. 그렇죠. 이런 단계가 됐습니다. 관장님은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라는 말을 처음 쓰셨던 분들 중에 한 분이고 심지어는 그 단어를 관장님이 만드신 줄 알았다고 하셨다면서요? 예. 저는 스스로 내가 만들었다 생각했어요. 독일에서 막 얘기한 거, 너 앞으로 뭐가 될래? 네. 한도 다 좋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딱 떠오른 단어가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였어요. 이게 독일 유학? 네, 저기 유학 일이죠? 중에 네. 한국 학생들이 이야기하면서 네. 나는 이렇게 전문가들과 시민들은 언어가 달라요. 네. 그러니까 시민들은 자연어를 쓰고 전문가들은 수학이나 언어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 통역자가 필요해. 네. 또 만날 수도 없어. 그러니까 거감꾼이 있어야 돼. 마치 복덕방 같은 과학의 복덕방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대개서 마음을 먹었어요. 네. 2002년 딱 귀국했더니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라는 말을 딱 쓰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세상에 하늘에서 떨어진 게 딱 없구나. 누구나 다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구라는 거죠. 그때 처음에 우리나라 왔을 때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 시대에 시장에 내가 딱 들어와서 어떻게 이걸 해치고 내가 저 앞에 교단까지 나가지 걱정을 했는데 딱 와보니까 몇 명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잘 도와줘요. 야, 너가 왔어? 우리 천군만만에 정말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처럼 서로 도와주고 격려하고 일자리 나눠주고 그런 사람들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가 되고 싶다. 굳이 여러분이 과학자가 아니어도 된다 생각해요. 과학을 좋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 시장에 들어오시면 살 수 있어. 괜찮아요. 걔도 이런 분 얼마나 돈도 많이 번다고요. 이제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 직업 홍보까지. 네. 네. 괜찮습니다. 근데 정말 저 관장님 말씀 들으면서 느끼는데 이렇게 이분들이 성격이 좋으셔가지고 그런 건가 여태까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의 분위기가 그렇구나 싶은데 왜 친하신 이제 그 과학자 네. 또 과학 커뮤니케이터 네. 분들이랑 같이 북토크도 다니고 그러시잖아요. 그때 보면 다들 좀 왠지 좀 소년 같으시고 너무 보기가 좋아요. 막 끈끈하신 것 같고. 그러니까 다 커뮤니케이터라든지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서 그런지 서로 도와주고 왜 어떻게든지 그러니까 힘이 되려고 하죠. 누가 책을 써. 특히 신인이야, 신인. 네. 신이 책을 썼다. 그럼 어떻게 책이 알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책 안에 내서 하나 보내봐. 과학자들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뭐 책 썼다며? 그래, 내가 30권 살게.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소개해주고. 소설가도 그런 일은 안 합니다. 예, 그 어제 도서관에서 과학 강연 오라 그럴 때, 저도 좋지만, 요리 책 치고 있는데 이 친구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하고 소개도 해줍니다. 그거 잘 모르는데, 그러면 내가 갈 때 1+1으로 합시다. 그래서 데뷔도 시켜주고 이렇게 하죠.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 카르텔에 빈자리가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전국의 청소년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직업이라고 하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약간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분명히 이제 20년 전 이제 관장님이 처음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라는 말을 쓰실 때에 비해서 이제 과학이라는 게 중요하고 필수 교양이다. 이런 인식들 많아졌고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라는 직업 자체도 이제 굉장히 알려졌는데 이상하게 저는 최근 한 10년 정도 느끼면서 이게 뭐 어느 분의 잘못이다 뭐 어느 정당이나 뭐 어느 진영의 잘못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그냥 한국 사회가 한국뿐 아니라 그냥 전 세계적으로 되게 이렇게 비과학에 휘둘릴 수가 있나? 이거 옛날에도 이랬는데 내가 지금 안 건가? 아니면 점점 뭔가 음모론과 뭔가 비합리적인 태도가 번지는 건가? 저 한때는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저의 마음속 결론은 그냥 음모론과 비합리적인 태도가 괴상한 이제 유사과학이라 그래야 될까요? 뭐 이상한 태도, 뭐를 주사를 안 맞는다, 뭐 이런 류의 막 그런 게 번지는 거 보면서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가 뭔가 일을 덜 해가지고 그런 걸까요? 예전에도 다 비슷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 분포가 비슷했죠. 이제 그분들이 이제 드러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고름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고름이 보이면 이제 짜내면 되는 거거든요. 난 이런 분들이 자꾸 드러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대화도 계속 하고요.
내 사이언스 커뮤니케이션 좀만 얘기를 더 하자면 사이언스 커뮤니케이션 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중요한 소양은 뭘까? 저는 과학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되게 문학적인 상상력이 되게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가요? 예. 네. 그래서 혹시 이걸 방송을 들으면서 나도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 되고 싶은데 나 과학책 열심히 읽어야겠어 하는데 과학적인 지식은 정말 널려 있습니다. 전달하는 방법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다면 정말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가 되고 싶다면 문학에 좀 더 충실하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작은 책방 열심히 들으시면서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너무 과학에만 쏠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제가 숲에서 우주를 보다를 읽고 또 이제 관장님 말씀을 듣다가 우리가 과학이라는 걸 제가 20세기에 과학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과학이라는 걸 좀 오해하고 있다 이런 생각도 좀 했어요. 가서 좀 경탄하고 감탄하고 이렇게 세심한 눈길로 관찰하는 거 그리고 계속 질문을 품는 거 과학관에 가서 호기심을 내가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 이게 중요한 건데 일단 뭐 공식을 많이 외워야 될 것 같고 계산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내가 미분 못하면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게 아니구나. 기본적인 소양은 그런 게 아닌 것 같다. 맞습니다. 예. 네. 예. 작은 책방에 자주 들리시고 자주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아마 이름이 작은 서점일 것 같습니다. 작은 서점입니까? 네. 과학적으로 지적해봤습니다. 예. 숲에서 우주를 보다를 관장님이 추천하신 인터뷰를 읽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우주 하나씩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책이라고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관장님 사모님 말씀도 좀 하셨는데 관장님 사모님은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가서 우주를 찾는 게 아니라 성소에서 우주를 찾는다고 하셨더라고요. 자신만의 우주가 있어야 되고 모든 사람이 그 우주를 만나는 입구가 꼭 물리적인 장소이거나 자연은 아니어도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그 인터뷰에서는 이제 관장님이 자연을 만나는 거를 추천을 하셨는데요. 관장님이 우주를 찾는 곳은 어디인지 또 관장님한테 우리 우주가 어떤 곳인지 그런 거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요즘은 제가 찾는 우주가 점점 작아져 가지고요. 저는 요즘은 어저께도 경험을 했는데 거제에 갔었는데 한 초등학생이었어요. 그 초등학생의 눈에서 우주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눈을 마주치는데 진짜 나를 확 빨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눈 속에 빨려 들어가는 것 같으면서 내가 마치 블랙홀에 빠져 들어가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내가 들어가면 정말 우주 속으로 들어가겠구나 생각이 들었죠. 역시 사람이죠. 사람 속에서 우주를 찾는 것 같습니다. 눈이 엄청 초롱초롱한 그런 학생이었나 봅니다. 저는 어렸을 때도 눈이 작아가지고 이렇게 눈으로 누굴 빨아들이지는 못했습니다. 관장님 앞으로 계획 짧게 좀 들어볼까요? 좀 더 건강하고 싶고요. 얼마 전에 심장에 스텐트를 하나 넣었습니다. 심장을 강화했는데요. 저는 건강하게 많은 사람들 만나면서 기후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데 어떤 작은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관장님 이렇게 여러 곳 다니시면서 사람들한테 호기심도 끌어올려주시고 기후위기 심각성도 잘 알려주십시오. 예. 저희 2시간 동안 이제 숲에서 우주를 보다 얘기를 듣고 관장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관장님 어떠셨나요? 너무 재밌었고요. 내가 첫 번째 초대 손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뿌듯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최재천 교수님보다도 먼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저도 사실 이제 관장님이 초대 손님으로 정해지면서 얼마나 마음을 놨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되게 이거 내가 라디오 진행을 할 수 있을까 막 되게 두려웠는데 초대 손님이 이정모 관장님이시다 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관장님한테 묻어가지고 갈 수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역시 제 생각이 맞았습니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이정모 펭귄 각종과학관 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시간 내주신 관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데이빗 보이의 스타맨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강명이었습니다.